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우리가 수학 하 진도 나가게 됐습니다. 축하해주세요. 보세요. 오늘은 수학 하의 첫 번째 단원인 집합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모임.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모임이 아니라 이 모임이긴 모임인데 뭐가 필요해요? 기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 예를 들어서 3보다 작은 자연수. 그럼 3보다 작은 자연수는 1하고 2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1, 2가 모임.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집합이라고 해요. 그리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애매한 거 있잖아요. 뭐 그냥 큰 산, 아니면 뭐 키가 큰 아이, 이런 거는 얼마가 돼야 키가 큰지 모르기 때문에 집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집합이라는 건 모임이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준에 부합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원소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집합은 이렇게 표시를 해요. 중괄호를 치고 이 안에다가 이 모임과 기준에 합당한 아이들을 모아놓은 걸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어떤 거요? 3보다 작은 자연수. 그럼 3보다 작은 자연수는 1하고 2밖에 없겠죠? 그럼 이 1과 2가 이 집합의 뭐라고요? 원소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합은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데, 관계라는 표현보다는 그거보다는 그냥 집합과 원소의 표현이라는 아이가 조금 맞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대문자를 쓰고 여기에 원소가 A, B, C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보세요. 한글로 원소 A는 집합 A의, 원소 A는 아니라 A는 집합 A의 원소이다라고 이렇게 한글로 써요. 그럼 한글로 쓰기에는 왜 너무 길잖아요. 길니까 이거를 수학에서는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짧게 그냥 기호로 A는 집합 A의 원소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요. 삼지창.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이런 표시가 있으면 한글로 A는 집합 A의 원소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에 없는 제가 D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한글로. 그럼 쟤는 수학적 기호를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B는 A의 원소가 아니다니까 이렇게 꺼주면 돼요. 쉽죠? 아주 쉽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수학을 잘하고 싶으면 이 기호를 한글로 바꿀 줄 알아야 돼. 아시겠어요? 요거까지는 쉽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집합을 배웠는데 집합의 표현 방법이 있어요. 집합의 표현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책마다 좀 틀려요. 두 가지가 있는 게 있고 세 가지가 있는데, 그냥 우리 세 가지 다 할게.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거는 원소 나열법.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원소를 일일이 다 쓰는 거. 그러니까 중괄호 치고 여기에 원소를 다 써주면 그게 원소 나열법. 두 번째, 조건 제시법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인 표현 양식은 이렇게 해요. 그래서 X바 여기다가 쓰고, 여기다 뭘 쓰냐면 성질이나 특징 이런 아이들을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애가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은 벤이라는 애가 만들어서 이렇게 A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원소 써주면 그게 표현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이 1, 2, 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원소 나열법. 그래서 내가 A는 이렇게 하면 원소 나열법, A는 조건 제시법으로 쓰면 X바 X는 3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이거인 자연수 이렇게 쓰면 조건 제시법.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 A라고 놓고 1, 2, 3 이렇게 써주면 얘가 벤 다이어그램. 쉽죠? 쉬워요. 그래서 거기 대표예제 1번을 볼 거면 일본에 대표예제 1번에 이런 말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6보다 작은 소수의 집합을 A라고 하자. 그럼 A라는 애는 6보다 작은 소수의 집합. 6보다 작은 소수는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아이. 그러니까 2, 3, 그 다음에 5. 끝이겠죠. 6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그럼 A라는 애의 원소는 2, 3, 5가 될 거고, 포기를 볼게요. 포기를 보면 뭐라고 돼요? 1은 A의 원소이다. 얘는 틀렸네요. 왜요? A는 2, 3, 5가 되니까. 얘는 그럼 펄스 틀렸고. 2번을 볼 건데 2번을 보면 문제가 뭐냐면 2는 A의 원소이다. 여기 2 있죠. 그 다음에 3번을 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3번을 봤더니 3은 A의 원소이다. 3 여기 있으니까 맞네요. 얘도 맞고 얘도 맞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4는 A의 원소가 아니다. 4가 없으니까 얘도 맞네요.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5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아니죠. 5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옳지 않은 걸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몇 번이 돼요? 1번과 5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이렇게 해놓고 그 유제 문제 하나 조금 풀어줄게요. 이제 집합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것 정도는 이제 배웠으니까 조금 느낌이 조금 올 거예요. 근데 유제 2번이 조금 그래서 유제 2번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유제 2번을 봤더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라는 아이는 -1, 0, 1이라고 나왔고 B라는 아이의 원소가 뭐라고 그랬냐면 1하고 2래요. 그럼 C라는 아이는 뭐라고 그랬냐면 보세요. X는 A 플러스 B래요. 그런데 A라는 아이는 집합 A의 원소고 B라는 아이는 집합 B의 원소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생각을 할 건데 보세요.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 A와 B는 무슨 법? 원소 나열법. C는 조건 제시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C의 원소는 이 X라는 애가 원소예요. X는 근데 A하고 B를 더하랬죠.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주냐면 일단 여기에 A가 될 수 있는 애들을 써요. A는 A의 원소니까 -1, 0, 1이 될 거고요. B는 B의 원소니까 1하고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을 표를 하나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써주면 돼요. 보세요. 두 개를 더했으니까 두 개 더하면 여기는 0이 될 거고요. 두 개 더하면 여기는 1, 여기는 2. 두 개 더하면 1, 2, 3이 되겠죠. 그럼 집합 C라는 아이는 여기 있는 아이들을 다 쓰면 돼요. 단 집합에서는 똑같은 아이는 그냥 하나로 봐요. 그러니까 0, 1이 두 개 있어도 하나, 2가 두 개 있어도 하나, 3. 그래서 집합 C의 원소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C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줄 알아야 돼, 몰라요? 알아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 지금 집합이라는 애를 배웠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합은 뭐 여러 가지 집합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집합이 있지만 지금 이번 시간에 지금 제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집합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면 돼요. 보세요.
집합이라고 하는 아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은 뭐냐면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유한집합이라는 아이가 있고요. 하나는 무한집합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의 차이는 뭐냐면 보세요. 유한집합은 개수를 셀 수 있다. 그러니까 뭐의 개수를 셀 수 있다?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가 없다. 왜? 무한히 많으니까. 아주 많으니까. 그래서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집합. 그 다음에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는 집합. 왜? 너무 많아서.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유한집합 중에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집합인데 유한집합 중에 공집합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공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 없을 공, 비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소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공집합은 이렇게 또는 이렇게 표시해요. 그럼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무슨 말인지 얘기를 알겠어요? 그러면 원소, 이 집합이라는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이 있는데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집합, 셀 수 없는 집합. 그럼 원소의 개수를 셀 때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보세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애의 원소가 1, 2, 3이에요. 그러면 얘는 원소가 몇 개예요? 3개죠. 그러면 넘버 A는 3이라고 이렇게 써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는 한글적인 풀이를 보면 집합 A의 원소는 3개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소를 표현할 때 원소가 몇 개인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쓰면 돼요. 넘버 쓰고 이 안에 집합이 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넘버 쓰고 1, 2 이렇게 집합이 되면 이 집합의 원소가 몇 개예요? 2개. 그래서 얼마예요? 2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알겠어요? 그러면 거기를 하나 보는데요. 대표예제 몇 번을 볼 거냐면 2번을 보래요. 대표예제 2번을 보면 문제에서 뭐냐면 집합 A에 대하여 넘버 A를 구하래요. 이 말은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거 맞아요? 원소가 몇 개인지 물어보는 거야. 맞아, 맞아? 그럼 볼 건데 1번을 봤더니 A라는 아이가 X바, X는 뭐라고 했어요? 12의 양의 약수래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의 약수는 몇 개가 돼요? 10이라는 아이는 1, 2, 3, 4, 6, 12. 그래서 몇 개예요? 6개죠. 그럼 내가 답은 넘버 A는 6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2번에 뭐라고 나왔냐면 A라는 아이가 있는데 X바 X는 50보다 작은 자연수 중 3의 배수를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 있는 50보다 작은 3의 배수는 3, 6, 9, 점점점 보세요. 48까지 나오겠죠. 그럼 얘가 몇 개인지 어떻게 구하냐면 보세요. 3의 배수는 제가 3K라고 쓸게요. 그럼 여기에 K가 자연수가 들어가면 1에 들어가면 3, 2가 들어가면 6이잖아요. 그럼 50을
3으로 나눠버려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예요? 하나 들어가고 3 들어가고 얼마야? 20이니까 6, 38. 그럼 두 개가 남죠. 그럼 49, 50이니까 어차피 걔는 3의 배수 아니니까 그럼 이렇게 해서 3K가 50에 가까운 숫자는 그러므로 K는 16. 1부터 16까지는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넘버 A는 16개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15 미만의 소수래요. 지금 3번은 이렇게 봤더니 A라는 아이가 X바 X는 15 미만의 소수예요. 그러면 15 미만의 소수라는 아이는 어떻게 돼요? 15보다 작은 소수니까 2, 3, 5, 7, 8도 안 되고 9도 안 되고 10도 안 되고 11, 13, 12 안 되고요. 14 안 되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넘버 A는 6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4번에 A라는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X바 X는 X제곱이 5인 유리수래요. 제곱을 해서 5가 되는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밖에 없어요. 근데 루트 5라는 아이는 얘를 보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얘는 무리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얘는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공집합. 공집합? 공집합. 그래서 우리가 넘버 A는 공집합이니까 0이 되겠죠. 왜? 원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지금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했고요. 그 다음에 뒤로 한 장만 살짝 옮기면 이런 말 하나 있어요. 집합 사이에 포함관계라는 의미가 있어요. 포함관계라는 의미는 뭐냐면 보세요. 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국어적인 표현인데 우리가 집합의 포함 관계라는 것은 생각을 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한글이에요. 내 팔은 내 몸에 포함되겠죠. 일부분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를 포함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막 어려운 말들이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포함 관계라는 건 뭐냐면 A라는 애가 만약에 A라는 애가 1하고 2예요. 집합 A의 원소가. 그 다음에 집합 B라는 아이가 1, 2, 3, 4라고 하면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 1, 2라는 아이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A의 원소가 여기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생각을 해봤더니 한글이 너무 길어요. 뭐 한다고요? 한글이 너무 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글이 긴 아이, 이 아이를 수학적 표현으로 얘기하면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표시해요. 다시 말해서 정리 한번 할게요. A의 모든 원소가 B에 다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포함된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A가 B에 포함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데 다른 용어 하나만 가르칠 건데 보세요. 우리가 부분집합이라는 아이를 배워요.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큰 집합에 포함이 되는 다른 집합들을 부분집합이라고 해요. 너무 어렵잖아.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다른 말로 얘를 바꾸면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B라는 애를 가지고 이 B에 포함되는 다른 집합들하고 구해볼게요. B에 포함되는 다른 집합들은 첫 번째 공집합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무 많네요. 제가 하나 살짝 줄게요. 공집합이 하나 있을 거고요. 원소가 하나만 있는 1, 2, 3 이렇게 되겠죠. 원소가 두 개가 있는 1하고 2, 1하고 3, 2하고 3. 그 다음에 원소가 다 들어있는 1, 2, 3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경우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다 여기에 포함되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부분집합이라고 해요. 단 조심해야 될 거는 부분집합은 이런 부분집합이 있고 진부분집합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진부분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리얼 진짜 부분집합. 진짜 부분집합이라서 이 아이는 B하고 똑같죠. 그래서 얘는 원래 함수인 거를 뺀 나머지 집합들을 부분집합들을 진부분집합이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는데 여기서 하나만 조금 더 하고 갈게요.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집합의 포함 관계라는 것은 어떤 집합의 모든 원소가 다른 집합에 다 있으면 이 집합은 여기에 포함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다른 말로 이 집합은 이거의 부분집합이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아이가 1이고 B라는 아이도 1이면 A와 B는 서로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같은 집합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같으면 다른 말로 A가 B에 포함되고 그리고 B가 A에 포함된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같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팁을 하나 주면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 나올 때는 미지수가 들어와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서로 같으면 여기 있는 숫자 다 더한 애랑 여기 있는 숫자가 다 같은 거 맞아요? 안 맞아요? 합이 서로 같다고 해서 문제 풀 때 그렇게 풀어줘도 돼요. 왜냐면 이제 식에 따라 좀 틀리겠는데 그거까지 머릿속에 놓고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저기 하나 볼 거예요. 그러면 대표예제 3번을 하나 볼 건데 3번 봤더니 이런 말이 하나 있어요. 대표예제 3번에 두 집합 A, B 사이의 포함 관계를 나타내요. 그런데 지금 3번을 봤더니 뭐냐면 첫 번째 A라는 아이가 X바 X는 X바 X제곱 마이너스 3X는 0 그래놓고 이렇게 나왔고 B가 뭐라고 그랬냐면 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정리를 한번 할 건데 이 아이가 얘를 만족하는 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x의 x-3은 0이 될 거고 그러므로 x는 0, x는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내가 a라는 애는 원소가 0과 3이 있고 b라는 아이는 3만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b의 모든 원소가 a에 다 있죠. 그러면 b는 a에 포함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을 보면 2번이 조금 그런데 2번은 제가 여기 좀 잠깐 지우고 설명을 해줄게요. 그 3번에 2번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3번에 대표이제 3번에 2번을 보면 A가 뭐라고 그랬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B라는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X바 2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아이는 이거를 만족하는 아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2라는 애하고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므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A라는 애를 다시 쓰면 x는 마이너스 1부터 2라고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요. B라는 아이는 요거를 봤더니 2x-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5 될 거고요. x는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B는 x가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잠깐만 볼 거예요. 제가 수직선 위에다가 표시를 하면 마이너스 1이 있고 2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A라는 아이가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2분의 5라는 애는 2보다 크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B라는 아이가 있어요. 여기가 A고. 그러면 A의 모든 원소는 B에 다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A는 B에 포함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수학은 기호와 학문이기 때문에 굳이 모든 걸 다 한글로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을 잠깐만 볼 건데요. 4번은 이렇게 돼요. 대표유제 4번을 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A라는 애가 1, 2, 3이래요. 이거에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라 했으니까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면 우리가 아까 여기 구해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몰라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 왜요? 그럼 만약에 부분집합에서 부분집합을 했는데 부분집합이 엄청 원소가 많아요. 부분집합의 원소가 엄청 많은데 부분집합이 아니라 집합의 원소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걸 부분집합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일일이 다 구해야 돼요? 구해야지. 단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애가 있어요.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2의 제곱수를 써주면 돼요. 2의 얼마라고요? 2의 n이라고. 그래서 2n은 원소의 개수가 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애 원소가 1, 2, 3, 4, 5예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2의 5제곱. 그래서 얼마? 32가 돼요. 얘는 원소가 3개니까 2의 세제곱해서 8, 8개 나온 거 맞아요? 맞아요? 맞겠죠. 그런데 아까 우리 진부분집합 배웠잖아요?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가 있고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해요.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에서 뭐예요? 원래 하나는 맨 마지막 하나 거는 원래 거랑 똑같잖아요. 그럼 이거는 진짜 부분집합이 아니니까 얘 하나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빼기 1을 해주면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애가 있어요. 뭐냐면 특정한 몇 개를 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이런 한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특정한 원소를 포함. 특정한 원소를 포함 또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을 구하라고 하면 요거는 공식처럼 원래는 2의 n에 빼기 m이에요. 얘는 개수예요. 특정한 원소의 개수. 특정하게 포함되지 않는 원소의 개수를 구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아이가 1, 2, 3, 4, 5가 있는데 이 아이의 부분집합은 어떻게 돼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해서 32가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3과 5를 포함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3과 5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에서 3과 5 두 개죠. 그래서 빼기 2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2의 세제곱해서 8개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근데 얘는 원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얘네들은 포함하지 않으니까 얘네 둘 빼고
나머지 부분집합 개수 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을 꼭 포함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네들을 빼고 부분집합을 구한 다음에 그 부분집합에 3하고 5를 쏙쏙쏙쏙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요? 이해가면 풀이로 갈게요. 대표예제 5번을 나갈 건데요. 보세요. 이제 대표예제 5번은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가 될 겁니다. 대표예제 5번은 뭐라고 하냐면 A가 얼마래요? A의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됐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냐면 부분집합에 뭘 구하라고요? 개수를 구하래요. 1번은 부분집합이래요. 부분집합은 어떻게 돼요? 2의 원소가 하나, 둘, 셋, 4개니까 4. 됐죠? 계산은 여러분이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볼 건데요. 진부분집합이래요. 그럼 진부분집합은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니까 2의 4제곱에서 이 아이랑 똑같은 애 하나를 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을 봤더니 원소 1을 포함한대요. 세 번째 원소 1을 포함하는 거니까요. 2의 4제곱에서 1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니까 개수가 한 개네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예요? 2의 세제곱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원소 2를 포함하지 않는데요. 원소 얼마를? 원소 2를 포함하지 않는데요. 그럼 포함하지 않는 거의 개수가 2니까 2의 4제곱에서 하나를 뺀 2의 세제곱이라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우선 이해가요? 그 다음에 대표이제 6번을 자꾸 나올 거예요. 대표이제 6번을 보면 이제 6번 같은 이런 애들이 시험에 안 나오고요. 6번 같은 애가 나와요. A가 뭐라고 그랬냐면 1, 2, 3이래요. B가 뭐라고 그랬냐면 1, 2, 3, 4, 5, 6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냐면 A는 포함된대요. X에 그 다음에 X는 B에 포함된데 이거를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거라는 거 맞아요? 그럼 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어야 돼요. 일단 얘는 집합 X는 집합 B의 포함되는 거니까 다른 말로 하면 부분 집합이에요. 집합 X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쪽 거를 하나 볼 거예요. 요쪽 걸 보면 집합 A는 집합 X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런데 부분 집합 하지만 이 말은 아까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다시 바꾸면 집합 A는 집합 X에 포함되죠. 그런데 포함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A의 모든 원소가 X에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다른 말로 X는 A의 원소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 한글로 바꾸면, 집합 X는 집합 B의 부분 집합 중 A의 원소, 집합 A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 근데 집합 A의 원소를 어떻게 해요? 모두 갖고 있는 집합. 그러면 이 말은 여기에 부분 집합은 그러므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X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2에 B의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니까 6개 중에
A 요소 1, 2, 3을 다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빼기 3. 그러니까 얼마요? 2의 세제곱, 답은 8. 이렇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이해가요? 그래서 여기까지 뭐 해서 뭐 이제 집합의 처음 부분 이만큼 배운 거예요. 이만큼 어떻게 돼요? 이만큼 조금 배워서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절대 잊어먹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대표 유제 다시 풀고 유제 풀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RPM 꼭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봐요.